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세율하고 면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자주 나오는 거죠. 요 표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품 생산업자를 대신해서 수출해주고 받는 대행 수출 수수료. 요거는 여러분 10% 적용이에요. 그죠?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내가 새우깡을 만들었는데 수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수출을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가지고 어떤 무역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2차 전차해서 새우깡을 좀 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팔아주시면 뭐 몇 개당 얼마당 몇 퍼센트를 수수료 드릴게요. 수출 대행 수수료로 얼마를 드릴게요 라고 계약을 했다. 국내에서. 그건 여러분 어때? 내가 새우깡을 판매하는, 그래서 결국 외국에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판매는 새우깡, 수수깡이 아니고 새우깡을 팔고 받는 거는 영세율 적용해야겠지만, 내가 무역업체나 이런 데다가 대행 수출해서 수수료 줄게 라고 하는 거는 국내 거래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10% 적용이 맞겠죠. 요거 되게 자주 나온다고 했죠. 영세율이 아닌 거다라는 거. 영세율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영세율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수출식품 생산업자, 새우깡을 만드는 회사의 매출액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수출업자, 그 무역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받는, 그 회사가 받는 매출은 뭐예요? 수수료잖아. 수출대행 수수료를 나로부터, 새우깡 만드는 회사로부터 받겠죠. 그거는 10% 적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계속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고요. 다 영세율 적용되는 거니까 확인.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세율 제도는 매출액에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전 단계의 매입세액 부담한 거는 전액 공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 환급까지 해줘. 그러니까 영세율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한 면세제도다라는 거. 요 표현 잊지 말자라고 했어요. 면세제도는 이름은 면세제도지만 뭐다? 완전한 면세는 아니야.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전한 면세는 아니다. 무엇은? 면세제도는. 진짜 완전 면세제도는 영세율 제도다라는 거. 됐죠? 공급 장소가 국외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 용역의 국외 공급과 관련된 국내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국내에서 공급하는 지하 또는 용역의 공급을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5번. 상호 면세 범위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라 함은 이 표현도 잘 봐두셔야 돼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 또는 없는 때를 말한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대방 국가가 있다고 해봐요. 상대방 국가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하고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있대. 그거에 대해서 걔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면 우리도 걔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요게 상호면세 범위라고, 상호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무조건 영세율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고 네가 적용해주면 우리도 적용해줄게 라는 거. 됐죠? 4번.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외거래를 국내 사업장의 부가시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국외거래는 신고에서 제외하고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시죠. 어려운 표현이죠. 4번. 자, 방금 5번은 이 표현입니다. 상호면세주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방금 드렸던 걸 글로 푼 게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 국외거래라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과세 표준에 제외하고 그와 관련된 국내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나왔잖아요. 영세율 적용이 아닌 것은 수출업자가
내 새우깡을 대신 팔아주고 그 새우깡 업체로부터 받는 대행 수수료는 뭐다? 국내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입 생산업자, 새우깡 만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매출은 10% 적용해야 돼요. 영세율이 아니다라는 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제도는 수입 소비국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수출할 때도 과세되고 수입국, 소비국 소비할 때도 과세되고 하면 이중과세되잖아. 그러니까 통일하자는 거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소비지국에서 과세하자. 수출하는 거라면 내가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에 수출한다. 수출하는 단계에는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지 않아. 그쪽 나라 가서 그 회사에서 경쟁하라는 거야. 그 회사가 아니고 그 나라.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그쪽에서 적용해서 경쟁하라 이 말이야. 됐죠? 영세율 제도는 매출이 면제되고 전 단계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그래서 환급을 받죠.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로 한다. 표현했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달라? 매출세액만 면제되고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은 면제해주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지 않는 면세 제도와는 다르다. 맞죠? 맞는 표현. 자, 특정한 경우 외에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등 특정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상 거래라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자주 정답으로 나오잖아 이거. 요런 게 나오면 땡큐라니까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항행 용역. 그래가지고 국외 영공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공급을 했다면 국외 장소가 국외라고 본다고? 아니라고요. 국외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4번이 틀렸다라는 거.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 뭐라고? 면세 사업자하고 달리 기본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보통의 사업자예요. 수출할 뿐이야. 그러니까 뭐 사업자 등록, 신고 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요건 당연한 거예요. 면세 사업자랑 영세율 사업자랑 비슷한 면도 있지만 요렇게 아예 다른 개념도 있다고. 영세율 사업자는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야. 모든 의무를 다 해야지. 면세 사업자는 그렇지 않지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영세율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면세로 넘어갑니다. 면세가 자잘하게 또 외울 게 많죠. 봅시다. 1번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못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 5년 아니고 3년입니다. 면세 포기. 예를 들면 이제 수출하고 싶어. 여기 영세율 적용하려고 해요. 면세 대상 제한을 수출하려고 해. 이때는 면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 학술기술의 연구, 뭐 관련한 실비 또는 무상 이런 경우 한정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면세 포기에 대한 시기 제한은 없어요. 면세 포기하고 싶으면 뭐 과세 기간 끝나기 전 뭐 3개월 안에 시기 포기하라 이런 거 없어. 언제든 면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세 포기에 대해서 세무서장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됐죠? 신고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 후에 3년이 지나고 나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저 다시 면세 적용받고 싶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제출을 새로 해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면세 포기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면세 포기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고요. 4번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 면세 포기의 효력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승계됩니다. 면세 포기 신고서는 과세 기간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거 없다고 했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고요. 면세 포기는 시기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 승인도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면세 포기 옳은 것은 1번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서 처음부터 틀렸어.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게 아니에요. 최종 소비자, 서민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의 물품들에 대해서 서민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을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뭐 조세 부담을 불리하게 이런 게 아니고요. 서민, 최종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면세 포기를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면세 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 뒤가 틀렸죠. 3년이 지나서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죠. 자동으로 다시 면세가 된다. 여기 틀렸어. 3번.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일부분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3번 오케이. 4번. 영세월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만을 면세 포기한 경우 그 면세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너 이거 뭐다? 면세 포기한 이유가 영세월 적용한다고 면세를 포기해 줬는데 그거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까? 아니지. 원칙대로 면세를 적용해야지. 최종 소비자, 우리나라 최종 서민 소비자들을 위한 거니까. 수출하는 전제로 영세율로 바꿔준 거거든. 면세 포기 받아준 거야. 그 전제로. 면세 포기하게 해줬는데 애초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게 된 거야. 수출 안 하고 국내 공급했다면. 10% 아니고 애초 원칙대로인 면세 포기를 안 한 걸로 보니까 면세를 적용해서 신고한다 이 말이야. 이 경우는 10% 아니다 라는 거. 또 나왔네.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한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 면세 포기의 효력은 사업 양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아닙니다. 승계된다고 했지? 틀렸습니다. 그대로 승계된다는 거. 봐요. 같은 내용 다르게 표현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으로 다른 문제들도 풀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면세에 대한 항목인데, 자, 면세가 아닌 것은 일단 면세를 찾아보시죠. 1번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김치, 단무지 등을 제조시설을 갖춰서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 풀무원 김치 그리고 그 CJ 김치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포장 규격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 많잖아요. 저도 그거 사 먹는데 요즘 그 잘라 나온 김치 되게 먹기 편해서 그거 먹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어떻다고요? 풀무원 김치, 비비고 김치. 그리고 여러분 기본 강의할 때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했었는데 장모님 김치 아니고 장독대 김치 아니고 그거 그때 잠깐만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엄청 괴롭단 말이에요. 풀무원, 비비고 장모님 아니고 장독대 아니고 또 기억 안 나네. 자, 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때 분명히 이제 안 까먹겠다 했는데 또 까먹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규격 포장된 김치는 여러분 과세예요. 그런데 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70회 시험, 2023년 10월 28일에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규격 포장 김치가 일단 2023년까지는 면세구나. 그래서 이것도 면세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게 24년도에 추가로 면세로 기간을 늘려줄 수도 있고 그냥 일몰로 시킬 수 있어. 24년도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24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규격 포장 김치에 대해서. 일단 23년 시험 준비할 때는 면세로 해준다. 23년까지는. 종갓집 김치. 맞죠? 맞아. 종갓집 김치. 아닌가?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뭐 처갓집 김치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 종갓집 김치 맞아.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데. 여기 한번 걸리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라요. 강의할 때도.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머지.
읽어보면 이런 것들은 다 면세되는 겁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생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 그죠? 이런 것들은 면세. 자,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큰 경우의 부동산 임대 용역, 요거는 면세라는 거 중요하죠. 4번 같은 표현은 중요합니다.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니까요. 됐죠? 주택의 임대는 뭐 주택 임대는 뭐예요, 여러분? 그 규모 85제곱미터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 됐죠? 5번도 요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공익성을 고려해서 면세하는데 KTX나 우체국 택배처럼 민간과 경쟁하면 과세해요. 그런데 지자체가 그 직원, 공무원이겠죠? 공무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면 이때는 직접 경영이 중요해요. 지자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면세해주겠다라는 거야. 이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뒤쪽에 공부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라고 했죠. 이렇게 볼드체 되어 있는 거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계속해서 면세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1번 원래는 3번만 정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3년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서 이런 그 종각집 김치, 이런 CJ 김치 이런 것들도 지금 면세가 되니까 1번도 면세인 거야 지금. 됐죠? 3번도 면세. 일반 전기 노선이 부족해가지고 그 전세 관광버스를 일반 노선에 투입했대. 그리고 요금도 전부 다 일반 노선처럼 다 받았대요. 그럼 일반 전기 노선 버스, 시내버스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면세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2번 좀 까다롭지만 외우자고 했어요.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해 공급하는 수돗물과 한계 내에서 선박 등에 공급하는 수돗물. 자, 여기 2번. 저도 사실 저렇게 수돗물이 나눠가지고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해 공급하는 물은 면세가 맞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도가 이거잖아요. 수도사업자가 관에 의해 공급하는 물은 면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도는 면세인데 여기 한계 내에서 선박이 공급하는 물은 과세래요. 좀 구석졌지만 일단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합시다. 알고 갑시다. 기본적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도는 면세예요. 전기는 과세. 보통 이렇게 공부하잖아. 수도는 면세, 전기는 과세. 요렇게만 하면 되는데 수돗물은 면세, 전기는 과세. 여기. 이건데 여기는 조금 더 구석으로 들어갔다. 도관에 의해 공급하는 수돗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도가 이거야. 면세인데 한계 내에서 선박 등에 공급하는 수돗물은 이것도 알아야 되나요? 과세. 알아둡시다.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구별해서. 큰 틀에서는 수도는 면세, 전기는 과세. 요렇게. 이것도 맞고요. 5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네요. 주의해서 뭐다? 과세. 종교 자선 단체가 자체 기금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요해. 생필품을 공급한다면 이거는 과세로 본다는 거야. 됐죠? 5번. 법인 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 활동을 위해 홍보 활동 이런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거. 뭐 이게 면세해 줄 일 없겠지.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평범한 과세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일정한 단체, 공익단체들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일시적이지 않더라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는 면세. 하지만 지문처럼 계속적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면세 품목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이거 나왔던 거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볼드체 돼 있는 걸 위주로 구별하기. 요런 공부할 때 수돗물은 면세, 전기는 과세, 연탄은 면세, 유연탄은 과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는 면세, 시외 우등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과세. 됐죠?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 보러 가는 거, 대학생 야구, 대학 야구 이런 거는 면세, 프로 야구 보러 가는 거는 과세. 요런 식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신문사의 광고는 과세예요. 신문 그 자체는 면세지만 신문 안에 들어가는 광고, TV 안에 들어가는 광고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과세. 골동품도 과세예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식용, 비식용인데 비식용은 우리나라 것만 면세예요. 비식용인데 수입사는 다 과세예요. 과세.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비식용 수입산 축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은 이제 먹지 않는데 여기 비식용 과세 이런 거 따로 외워둡시다. 요거는 약간 사치품으로 보는 거야. 관점이.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학원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영역은 면세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과세다라는 거. 요것도 밑에 있죠, 여러분? 허가를 받은 학원은 과세예요. 아, 허가를 받은 학원은 면세야. 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거는. 자, 다만 요거 중요. 자동차 운전 학원은 허가를 받았겠지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세입니다. 됐죠? 이거 헷갈리기 쉽다고 주의하자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 요거 구별해야 된다고. 주택의 임대는 지금 헷갈리기 쉬워서 이렇게 낸 거예요. 주택의 임대는 여러분 이렇게 뭐 몇 제곱미터 초과하니 많이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보세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그 주택이 뭐 어느 규모가 어떻다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 상가의 임대는 과세. 요렇게 외우면 돼 그냥. 근데 저 표현이 왜 헷갈리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공급하는 거. 임대가 아니라 공급. 1대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주택의 공급 1대는 면세. 그 규모를 초과하는 공급, 임대가 아니고 공급. 1대는 과세거든요. 됐죠?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을 제공할 때는 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건설 용역 제공하는 거에 뭐다? 국민주택을 제공하거나 그 주택을 지어주는 거든 그 주택 자체의 공급이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여기서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고 봅시다. 이거는 뭐다? 면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의 공급은 과세. 이렇게 외우고 공급은 따로 외워야 돼. 공급일 때는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 따라 달라요. 공급은. 그런데 임대는 뭐다? 주택 규모 크게 상관없이 주택 임대는 전부 다 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 이렇게 별도로 외워야 돼. 헷갈리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헷갈리니까 문제 나온 거라고 이렇게. 그거를 구별해서 공부를 하라는 의도야 이게. 임대는 85제곱미터 초과든 아니든 면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공부를 이제 정확하게 개념이 없으면 85 초과하고 뭐 주택이면은 이거 과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니지. 이렇게 속기 쉽겠죠. 그리고 2번 골동품? 왠지 골동품 면세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들어요. 왠지. 틀린 오류야. 알았죠? 여러분 세법이 상식이나 우리가 보통 느낌으로 풀어서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느낌으로 풀면 틀린다는 거예요. 됐죠? 골동품은 과세고요. 임대는 요렇게 85제곱미터를 초과했든 이하든 상관없어. 임대는 다 면세예요. 주택 임대는. 상가 임대는 과세고요. 됐죠? 주택의 공급일 때 그리고 주택을 지어주는 건설 용역일 때는 85제곱미터까지는 면세,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됐죠? 구별합시다. 원래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앞두고 요거를 이제 잘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세요. 공부 평소에도 하시고 당연히 하시고 마지막 앞두고 헷갈리는 것들 정리 한번 할 때 맞아 요거 헷갈렸지 이런 식으로 체크 한번 하세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냥 이게 정확하게 마지막에 잘 보지 않으면 그것만 기억나요. 그때 걔가 뭐 둘 중에 하나는 85 해당되고 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뭐지? 요것만 기억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찍을 확률은 올라가. 맞힐 확률은 올라가긴 하는데 마지막에 좀 챙겨두시라는 거예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 볼까요? 허가받지 아니한 학원 사업자 이거 과세야. 이거는 너무 쉽지 이런 게 나오면. 됐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나무의 공급 비식용이지. 근데 우리나라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면세가 된다는 거야. 외국 원목의 수입 이건 안 돼요. 그지? 이거는 외국 원목은 고급 그냥 뭐 소파나 이런 거 만들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지하철, 시내버스 면세야. 5번 영유아용 기저귀 면세야. 자 이거 또 나왔잖아요. 봐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야. 국민주택 규모 초과다. 과세 아닌가? 4번 정답 아닌가? 틀렸다고. 알았죠? 주택 임대 용역은 규모에 상관없이 면세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까지 강조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강조했다는 게 떠오르면 그래도 시험 풀 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도 풀 수 있어요. 그게 약간 운에 따르는 거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해봐요. 비슷하게. 근데 또 만약에 125제곱미터의 주택 임대 영역이야.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풀어줬던 그 아저씨가 그 곰같이 생긴 아저씨가 이게 뭐 페이크 속임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라고 했던 것만 기억이 나서 나도 4번을 안 고를 수 있다고요. 물론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엄밀히는. 근데 실제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뭐 이렇게 풀어서 아무튼 맞히기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뭐 정식으로 안 알려드리고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어디 가서 뭐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안 돼요? 야, 뭐 강의한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뭐 이건 정확하게 답은 모르겠는데 속임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게 혹시 시험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요렇게 풀이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전용 면적 저 임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속임수로 몇 번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속임수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출제자께서 이 수험생들이 죄송합니다. 이 수험생들이 그렇게 풀 것 같네라고 해서 또 역으로 이번에는 100제곱미터인 주택 임대의 주택의 공급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게 과세가 되겠지. 됐죠? 정석으로 갑시다. 정석으로 합시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됐죠? 자, 아무튼 합격하는 게 최고니까요. 어떻게든 맞춰만 주세요. 옳지 않은 것은 전답 임야를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는 과세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방금 정리했던 거 여기 다 있어요. 됐죠?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2번. 이거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야. 결론은 이거죠. 주택과 그 주택 부수 토지 임대는 면적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초과다. 그런 상관없어. 모두 면세한다. 어때요? 자, 이게 일단 여기서는 틀린 걸로 됐는데 자, 이게 제가 그때 설명도 밑에 엄청 적어놨지, 이거. 적어놨고, 이 지문에 대해서 뒤에 막 그때 썰을 막 풀어놨어. 이렇게 막 적어놨죠. 그런데 여기서의 의도는 그거예요. 주택 부수 토지는 5배 혹은 10배라는 한도 안에서 면세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자 의도는 이겁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적 관계없이 모두 면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틀렸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야. 주택 부수 토지의 경우는 면적 관계없이 면세가 아니고 주택의 정착된 면적의 5배 혹은 10배를 한도로 면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한 거예요. 제가 뒤에 막 많이 써놓은 거는 그냥 한번 심심해서 쓴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볼 거리로서 생각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쓴 거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 취지는 그겁니다. 주택 부수 토지의 경우는 무작정 전부 다 면세가 아니라 5배 혹은 10배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임대주택에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어요. 이때 사업용 건물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으로, 사업용 건물은 사업용 건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를 보지 않는다. 이 맞아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다. 총 100개 중에 100개라고 하는데 그 주택 면적이 만약에 70이다. 이러면은 그 100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5배, 500제곱미터까지 땅을 주택 부수 토지로 보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계산하라고는 안 나와. 하지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주택 임대에 대한 부가시세 면제 규정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그 용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맞아요. 이 표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말씀드렸죠? 주택 임대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자께서 이 포인트를 여러 경로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알겠죠? 같은 내용이지만. 됐습니다. 하시면 잘하고 계시고. 자, 30분 됐으니까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세금 계산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